굉장히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죠. 그래서 저도 가을 대비해서 몇 가지 옷을 떴는데, 더 추워지면은 이제 겨울 옷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연말이 되면 굉장히 바빠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사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니면은 가을 옷을 소개시켜 드릴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부터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옷은 니츠포 오슬러 작가님의 지브니 블라우스이고요. 제가 처음에 그 작가님의 완성작을 봤을 때 딱 보자마자 이걸 떠야겠다라고 딱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있는 실 다쓰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제가 그 뜨개를 처음 시작했을 때, 특히 옷을 예전에는 크로셰 소품을 주로 했었다가 이제 사람 옷을 하기 시작했을 때 이렇게 실을 사재기를 많이를 했었거든요. 특히 콘사 이런 것들, 저렴한 실들을 막 품절이 되기 전에 얼렁얼렁 샀다가 이제 팍 식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실들이 너무 많아서 앞으로는 조금 소재도 신경을 쓰고 필요한 실만 쓰자라는 다짐을 하면서 일단은 있는 실을 먼저 다 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있는 실에 어울리는 도안을 찾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작가님의 도안은 모헤어로 이렇게 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침 아크릴 모헤어가 있어서 그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떴습니다. 바늘은 7mm여서 금방금방 떠지는데 제가 7mm 바늘이 없어서 당근에서 급하게 포니 로즈우드를 사다가 이렇게 소매도 매직 루프로 이용해서 숭덩숭덩 떴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이즈 2였고요. 6가닥을 하나로 잡고 바디를 떴고, 이 카라는 똑같이 하면 너무 두꺼워질 것 같아서 4겹을 잡고 있어요. 근데 어차피 이렇게 다리미질로 눌러지고 그 위에 자수를 둔 다음에 한 번 더 스팀을 줬더니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메리아스 뜨기를 하면은 여기가 말리는 현상이 있는데 그런 거 없이 착 붙어 있어서 4mm로 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는 V넥 가디건식으로 떠가다가 코를 주워서 메리아스 뜨기로 한 7cm 정도를 떠주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 입어도 되고, 저도 이제 모헤어 소재를 사용하다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수용 그 면실보다는 이렇게 울이 들어갔거나 모헤어가 있는 자투리 실로 이렇게 뒀습니다. 근데 여기 이 카라 끝까지 자수를 두면 좋겠지만 어울리는 실도 별로 없었고 좀 더 과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했고요. 굉장히 약간 뭐랄까 빈티지스러우면서도 이게 브릭 브라운인가? 짙은 레드 브라운인가 조금 요즘 있기에 그렇게 촌스럽지 않은 컬러여서 되게 약간 아늑한, 그리고 너무 촌스럽지 않은 그런 옷이 된 것 같아서 만족합니다. 어저께는 흰 치마에 입었는데, 쉬폰 치마에 입었는데도 어울렸고요. 실크 치마였나? 그게 입었는데도 어울렸고요. 오늘은 이렇게 검은색 롱 원피스에, 나시 원피스에 걸쳤는데 지금 날씨에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금장 단추 남은 게 있어가지고 했는데 진주 단추도 어울릴 것 같고 나무 단추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장점은 그래서 빠르게 뜰 수 있다. 7mm 바늘로 숭덩숭덩 뜰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이 아마 갖고 계실 거예요. 쓰지 못하는 아크릴이 있는 모헤어를 실퍼먹기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자수를 둬서 내 맘대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 저도 여기다 비즈를 올릴까 했다가 그만뒀는데 아마 비즈를 올려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자수는 저는 개인적으로 프랑스 자수를 잠깐 배우긴 했지만 요즘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쉽게 니트 편물에다가 자수 두는 법도 영상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도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은 제가 구실에서 샀던 위저키드 모헤어고요. 울 함량보다는
그 아크릴 함량이 굉장히 높았는데 보시다시피 그렇게 특유의 광택이 있지 않아요. 제가 구실에서 예전에 아크릴 모헤어를 또 다른 걸 산 적이 있었는데 그건 광택이 진짜 심했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특유의 광택감 없이 맨살에도 굉장히 부드러워서 한번 실이 없는데 이걸 도전해보고 싶다 하면은 그 실을 추천합니다. 저는 사이즈 2였고 딱 4볼을 사용을 했어요. 근데 중간에 모자랄까봐 2볼을 샀었는데 딱 4볼에 딱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쓸데없이 다시 산 2볼이 남았죠. 그래서 이 실 다스의 취지가 약간 퇴색이 돼버렸는데 그 애매한 양의 2볼을 어떻게 쓸지 고민을 해야겠지만 일단 -4 플러스 2가 돼서 볼 2개를 썼다라는 결과를 남겼죠. 그래서 어쨌든 취지에 맞게 했고요. 최근에 F4인데 너무 마음에 들고 자랑하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러면 이 지베르니 블라우스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다른 F4로 이렇게 걸쳐 입고 나타나겠습니다. 갑자기 훌렁하고 나타나서 놀라셨죠? 이번에 보여드릴 것은 옷이 아니라 숄이어서 제가 좀 이렇게 핏이 잘 살도록 그 나시 원피스를 입고 왔습니다. 제가 이거는 가장 오래된 F5고 사실 영상을 많이 찍었었는데 과정을 찍었는데 영상 수도 너무 많고 좀 중구난방이고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얘 혼자 막 2시간이 넘어가서 이거 너무 편집하기도 힘들다 해갖고 그냥 영상 다 지우고 이번 시간에 소개드리는 깔끔한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짠! 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사진으로 옆에다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우드락 숄이고요. 제가 처음으로 시도한 배색 편물입니다. 굉장히 얘는 실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막 아이패드로 색 조합도 해보고 막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도 막 비교를 해보고 온라인으로도 다시 사보고 했는데 먼저 실 재질부터 말씀드리면 굉장히 만족스러운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얘는 솜솜뜨개의 푸빌이고요. 되게 여러 실을 제가 이거 말고도 하얀색 그리고 핑크색도 지금 상자에 있는데 따로 가져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막 실을 여러 색을 아이패드로 칠해보고 조합을 해가지고 진짜 몇 번을 스와치를 만들어서 결정을 했는데 결국은 이 민트와 베이지 그리고 브라운, 시나몬 브라운이랑 짙은 브라운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그 스틱 기법이어서 저도 스틱 기법을 처음 써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원형으로 뜨다가 마지막에 여기를 갈라가지고 이렇게 펼쳐주는 방법인데요. 이 희열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 갈라질 때까지는 편물을 다 제대로 온전히 펼쳐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사실 뜨는 동안 이 배색이 이쁜 건가?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되게 긴가민가 했었어요. 근데 진정한 이 우드락 숄의 매력은 스틱을 했을 때 나타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한번 걸쳐볼게요. 많이 약간 코티지 코어 느낌의 숄이 됐는데요. 너무 포근하고 우아해요. 이 뒷모습, 이거 뒤가 대박인데 먼저 이렇게 약간 어깨 밑으로 해도 예쁘고 그냥 이렇게 걸쳐가지고 마치 뒷산에 버섯을 따러 가는 그 아가씨처럼 소녀처럼 되게 너무 느낌이 좋아요. 그 뒤에서 걸쳤을 때는 이런 느낌이 들겠죠. 잘 보였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도안 보시면은 핑거링 웨이트 실을 사용하기 때문에 추우니까 걸칠게요. 핑거링 웨이트 실을 사용하기 때문에 3.75
3.5바늘을 사용을 하는데 저는 배색 부분에서는 3.75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엄청 좀 오래 걸렸죠. 제가 보통 바늘을 4.5, 5mm 바늘의 편물을 많이 사용하는데 3.5는 처음이었고, 또 이 배색을 할 때 저는 항상 컨티넨탈에 익숙해서 컨티넨탈을 하는데, 이 배색을 둘 때는 그 메인 실은 오른쪽 아메리칸 니팅으로 하고 배색 실을 컨티넨탈로 하다 보니까 계속 오른손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제가 플리킹을 하려고 했는데 익숙치가 않아서 편물이 울길래 다시 그냥 하나하나 아메리칸 니팅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더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만큼 뿌듯함도 있고 다사다난한 일이 있었는데, 그만큼 약간 애착? 어떻게 해서든지 이 쇼를 입고 싶은 의욕이 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쇼를 잘 안 입잖아요. 일본,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일본 많이 갔을 때는 일본 젊은 여성들도 쇼를 막 하고 그랬었는데, 한국에서는 날씨도 약간 금방 추워지고, 특히나 뚜벅이한테는 숄이 부담스러운 옷이긴 하죠. 소품이긴 하죠. 그래서 하지만 잘 입고 싶습니다. 엄청나게 힘들었기 때문에 스틱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하면은, 이미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편물을 가르기 전에 이 엔폴싱이라고 하나요? 편물을 가르기 전에 이 올이 풀리지 않기 위해서 한번 고정을 해주는 작업이 있거든요. 다른 분들은 코바늘로 이렇게 짧은뜨기나 이렇게 한 코뜨기로 고정을 시킨 다음에 잘라줬는데, 저는 나댄다고 재봉틀로 박았었어요. 근데 오버로크나 지그재그로 박았었어야 됐는데, 이 편물이 재봉틀에 말려 들어갈까봐 그냥 일자로 박고, 고정됐네. 그리고 약간 이 실도 좀 편물이 달라붙는 느낌이니까 그냥 일자로 재봉해도 고정이 되겠네라고 아니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가위로 갈랐다가 이제 코를 다시 잡아서 여기를 한번 이렇게 이렇게 접어주거든요. 메리아스 뜨기를 한 다음에 그때 후루루루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오버로크 바늘로 이렇게 재봉을 했었는데, 그래도 많이 풀려가지고 다른 작품들보다는 약간 안쪽으로 다 코가 잡혔어요. 이 앞에 있는 스티치 부분이 올이 다 풀려가지고 약간 당황해서 한바탕면은 이거를 다 날려버릴 뻔한 그런 살떨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도안에 있는 작가님의 예시에서는 요 버블이 여기 중심에도 있었고, 또 이 끝부분에 여기가 네모나게 모양이 되면서 버블이 하나 가운데 박혀 있어요. 근데 저는 하다 보니까 이렇게 W 모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뭘 놓쳤나? 내가 도안을 잘못 읽었나? 했는데 아무리 봐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만든 분들의 프로젝트 사진을 봐도 저같이 되는 걸 보니까 아마 작가님이 도안을 업데이트 하지 않으셨거나 모종의 이유로, 아니면 수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저처럼 나오게 도안을 수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나 저같이 중간에 뭐지? 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우드락쇼를 시작하시는 분들께 꼭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끝부분에 보시면 이거 무슨 뜨기라고 했는지 제가 이름 까먹었는데, 겉뜨기 안 뜨기 이렇게 말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끝부분은 그런 식으로 단이 진행이 돼요. 근데 문제는 이 기존에 있는 메인 실이랑 이렇게 지그재그 되면서 겹쳐지는 이 부분에 겉면이 안 뜨기일 때가 문제더라고요. 겉면이 안 뜨기일 때
배색 실을 어떻게 걸치지? 제가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인터넷을 봐도 그 안뜨기일 경우에 배색은 이게 겉면이 아니라 안쪽 면일 때를 상정을 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저는 이 앞에 실이 걸쳐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몰라가지고 처음에는 제가 막 억지로 한번 꼬아서 걸쳐주고 이렇게 안뜨기를 쭉 진행을 했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깨달은 거죠. 아, 그냥 안뜨기 부분 때는 메인 실을 걸치지 말고 그냥 쭉 뒤로 해주고 다음 단에 겉뜨기를 할 때 늘어난 메인 실을 끌어올려서 걸쳐주면 되겠다 싶은 거예요. 실제로 다른 인스타그램에서 릴에서 봤었나 틱톡에서 봤었나, 제가 틱톡을 따로 어플은 없는데 어쨌든 그렇게 짧은 영상에서 그런 식으로 끌어올려서 이렇게 배색 실을 걸치는 영상을 보고 아, 이거다 싶은 거죠. 그래서 저도 안뜨기를 할 때 이제 실을 걸칠 때가 되면은 그냥 스킵을 했다가 다음 단 겉뜨기를 할 때 이렇게 끌어올려서, 잘 보시면 이렇게 C자 모양으로 끌어올려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보였으면 좋겠네요. 아니어도 이해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런 식으로 걸쳐서 안뜨기로 겉면을 할 때 배색실 걸치기를 극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말을 개떡같이 했지만 배색을 하셨던 분이나 아니면은 좀 제 말투에 익숙하신 분은 제가 뭐라고 하는지 이해하셨을 거라, 제 의도가 잘 전달됐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숄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F로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당부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처음에 숄을 잡을 때 굉장히 요만한 데서 시작을 하거든요. 기본 코를 잡고 또 이렇게 가마 코를 한 다음에 원형으로 이제 뜨기 시작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작아요. 요만해요. 그러다 보니까 매직 루프로 하려고 하면 비춥니다. 이게 잘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겠지만 저는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갖고 막 쇼팁으로도 써보고 막 치아 오브로도 바꿔보고 막 이렇게 버터줄로도 바꿔보고 했는데 막대 바늘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막대 바늘이다. 장갑 바늘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히아이아 바늘을 샀고요. 이걸로 굉장히 잘 썼습니다. 히아이아 좋은 것 같아요. 치아 오고보다는 이렇게 슥슥 하는 소리가 덜 나고요. 속이 빈 것 같으면서도 치아 오고랑 비교했을 때 부딪히는 챙챙하는 소리가 약간 차 있다고 해야 되나? 그렇다고 무겁지는 않은데 약간 다른 느낌이어서 사볼만 했던 것 같습니다. 바늘이 얇으면 금속이 개인적으로는 낫고 나머지는 약간 어느 정도 마찰력이 있는 나무가 장갑 바늘에는 저한테는 맞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 히아이아는 만족합니다. 레이스 팁인 게 좋은 것 같아요. 다음 F5는 짧아요. 짠! 뿌띠 숄인데요. 요즘 뿌띠 스카프 많이 하니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완성할 수 있는 이렇게 스카프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초가을 숄, 지금 영상의 테마에 굉장히 잘 어울리죠. 초가을 숄이고요. 세드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도안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한글 도안도 있고 영어 도안도 있고요.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도안을 구매하실 수 있고 라벌리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어요. 아마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구매를 하고 라벌리를 통해서 도안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나르고 실이고요. 앵콜스에서 제가 한 볼을 구매해서 다른 데 스와치도 쓰고 인형 옷도 만들고 애매하게 남은 실이 있었어요. 그 실로 했는데 기본 A 사이즈보다 더 늘렸는데도
실이 많이 남아서 더 커질 수 있었는데 하여간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안의 장점은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계속 연장을 해가지고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매하게 남은 실들, 이 실 다 쓰기도 굉장히 좋죠. 그리고 기법도 굉장히 간단해서 뭐 겉뜨기, 안뜨기, 야너버, 저 니트 투게더 이 정도 기법만 있으면 충분히 이렇게 도안을 따라서 만들 수 있고, 그 설명도 굉장히 서술형이랑 이제 그 그림으로 표현해 주셔서 굉장히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그냥 빕스카프 식으로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전 이렇게 선물하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얘도 초가을 지금에 굉장히 어울리는 그 니트 작품이고, 또 이 실 다스하기 좋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얘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은 다음 마지막 F5를 가지고 올게요. 이것은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볼레로죠. 보송 니트님의 리본 볼레로 가디건. 네, 제 그 유튜브 영상을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볼레로의 가디건의 특징은 이렇게 넓은 겨드랑이 노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송 니트님 따라서 했다가 제가 그 조금 게이지가 안 맞았는지 아니면은 어쩐지는 잘 모르겠는데 조금 겨드랑이가 커지긴 했지만, 그 요즘 유행하는 것도에도 다들 이 정도, 저도 그 기성 볼레로 가디건이 하나 있거든요. 그것도 막 이 정도 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크게 잘못된 건 아닌 것 같고, 실제로도 지금 비 오는 날씨에 잘 입고 있습니다. 보송 니트님은 일반 소매로 마무리를 하셨는데, 저는 약간 소매를 많이 줄이지 않고 끝에 확 줄여가지고 퍼프 소매로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좀 더 제가 잘 입을 수 있는 디자인으로 그 부분만 변형을 했고요. 실은 되게 특이하죠. 이거는 그냥 로빙사인데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염색 안 된 실이 팝콘처럼 탁 튀어있는 특이한 울 100% 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거칠어가지고 부드러운 실이 아니어갖고 걱정을 했는데, 세탁하고 나니까 막 엄청 드라마틱하게 부드럽진 않아도 그렇게 맨살에 자극이 있지 않는 그냥 평범한 100% 올 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메이크 휩 올림푸스 거고요. 이 실은 예전에 친구가 저한테 선물해준 실입니다. 그 친구가 예전에 바라클라바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제가 만들어 준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 커미션 피도 주면서 이렇게 실을 따로 선물로 줘갖고 갖고 있었던 실인데, 이것도 4볼 들었나? 그래서 좀 실이 또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남은 실로 뭐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 생일 선물로 또 실을 사줘가지고, 이거랑 비슷한데 그것도 올림푸스 실이었는데 중간에 이렇게 링구사가 들어있는 실이에요. 그래서 특이한 실을 친구한테 계속 받아서 이실다스에 또 사용을 할 친구들이 생긴 거죠. 어쨌든 그런 실을 가지고 했더니 그 보송 니트님이 사용하신 그냥 일반 그런 캐시울이랑은 조금 멀리서 봤을 때 느낌이 다르면서도 또 되게 뿌듯한 작품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밑에 링크를 달게요. 이렇게 지금 색이 배색이 이래갖고 잘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끝부분은 꽈배기로 마무리가 되고요. 뒤에 레글런도 이렇게 꽈배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기도 똑같이 늘려야 되는데 뭐
여기가 소매가 되니까 당연히 늘려야 되죠. 이게 소매 산이 될 부분인데, 근데 제가 착각을 해서 여기를 안 늘려가지고 그냥 다시 여기서부터 다시 풀어가지고 한 중간에 삽질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매 분리 후에는 바로 고무단이 되기 때문에 얘도 작업이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소매 분리하고 이제 바디 뜰 때 되게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없이, 이것도 4.5mm 바늘이었고요. 되게 상대적으로 빠르게 작업을 끝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얘도 이실 다스네요. 사실 이 숄 빼고는 이실 다스의 취지에 맞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F5는 F5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몇 개 윕이 있어요. 윕을 가지고 올게요. 이미 보셨지만 제가 포기하지 않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갖고 지금까지 그리고 좀 진행이 됐어요. 이거는 메인 프로버 그 사리 노드만 사리 작가님의 메인 프로버인데요. 남성용 110 사이즈입니다. 거대하죠. 약간 편물이 쭈글쭈글해졌는데 지금 이렇게 겨드랑이 분리까지 끝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뒷부분을 올려주고 있고요. 여기가 끝나면 앞부분을 올려준 다음에 어깨를 이어줄 예정입니다. 얘는 뭐 딱히 드릴 말씀이 없네요.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남자 사이즈 옷은 애정만으로는 안 된다. 이거는 애정 플러스 무언가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차력쇼이다. 그렇죠? 그래서 막 그러잖아요. 그 남자친구에게 떠주고 싶은 옷 이런 그런 것들에 너무 현혹되지 말자. 왜냐면은 이거는 그런 마음으로는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가족들한테도 옷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 110이라니. 저 처음에 이거 훌라후프인 줄 알았어요. 남의 옷 뜨는 것도 보통이 아닌데 내 사이즈보다 큰 거를 남을 위해서 떠준다는 건 굉장한 희생정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프로젝트 백에 빨리 넣어버릴게요. 그 다음은 모두가 떴던 하지만 저는 이제야 뜨는 러브모드 가디건입니다. 보일라나 모르겠네요. 이거는 지금 뒷판을 제가 먼저 뜨고 있고 지금 135코 정도 했나? 한 번만 더 요 하트를 마무리하면은 이제 어깨에 어깨 경사를 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뒷판은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좀 크죠? 이게 2엑스라지인가? 그 가장 큰 사이즈로 제가 뜨고 있어요. 예전에 수국 가디건은 제가 너무 딱 맞춰서 했더니 오히려 빈티지함 너무 잘 안 입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루즈핏을 이번에 해보자 해가지고 너무 크게 뜨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소매는 조금 조절을 할 수가 있으니까 소매를 짧게 해서 루즈핏으로 입고자 합니다. 그래서 얘도 굉장히 큰 사이즈지만 틈틈이 해서 이만큼 떴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도안이 어렵진 않아요. 예전에 다른 분들 영상을 보고 조금 겁을 먹긴 했는데 물론 도안을 처음에 나 외웠어 싶었는데 하다 보면 아니어가지고 틀려서 저도 풀은 적이 있는데 도안을 꼭 외우지 않더라도 이 꽈배기는 꽈배기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 하트는 이제 구색을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그 진행 상황을 보면서 이제는 꼬아 떠야겠구나 이런 감이 이 정도까지 오면 생기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뭐라 해야 되지? TV를 보면서 하지는 않지만 저는 그러면은 실수하니까 소설 듣기나 그런 거 하면서 유튜브 듣기 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너무 겁을 먹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그러진 않아도 되겠다. 아란 무늬를 한번 떠봤거나
어느 정도 옷을 이렇게 기법을 안다 싶으면은 그렇게 헷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크림버튼님의 도안이고요. 저는 이거 나오자마자 샀는데 이제야 하는 거거든요. 네, 이실 다스를 하려고 제가 또 쟁여놓은 콘사가 있어서 그 이제 그 실을 두 가지 실에다가 또 제가 쟁여놓은 모에어 이렇게 한 겹 이래갖고 4.5 바늘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아란 무늬가 실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잖아요. 꽈배기 무늬들이. 그래가지고 이 프로젝트가 끝나면 제가 좀 쟁여놨던 콘사와 모헤어를 소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다음 영상에는 조금 진전된 걸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준비한 편물과 보여드리고 싶었던 그 편물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좀 더 이사를 하면은 저만의 뜨개 공간을 만들고 그곳에서 겨울 옷을 보여드리는 것이 저의 목표거든요. 그리고 가능한 한 제가 가지고 있는 니팅 용품 이런 것도 소개시켜드리면서 겨울 니트의 계절이잖아요.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무사히 이사가 끝나고 다른 공간에서 영상을 찍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에 뵐게요.